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공유 모빌리티들을 실내나 지하 주차장처럼 자신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는 얌체들이 있다는 뉴스 말이에요. 공유 모빌리티를 찾으러 멀리까지 나갈 필요 없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유화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이라는데, 이쯤에서 윤리하면 빠질 수 없는 오목교 전자상가 주인장 저 비트에게 위험한 감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공유 모빌리티 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쉐어링, 즉 공유 자동차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이 공유 자동차를 나만 아는 깊숙한 장소에 숨겨놓으면 회사에선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상에 주차된 소카의 경우 GPS와 위성 사진을 이용해 그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이 소카가 지상에 있는 이상, 즉 GPS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상 추적은 시간 문제라고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려 지하 7층에 달하는 깊은 실내 주차장에 소카를 주차해보기로 했어요. 실제로 해당 장소를 간번에 확인해보니 GPS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로 이 지하 던전 같은 곳에 차를 숨겨놓으면 회사 측도 못 찾겠지 싶었는데, 보이세요? 차를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제 요원 쪽에서 차의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차를 세운 지하 주차장의 층수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위치는 어디쯤인지까지 모두 원격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답을 찾기 위해 이 차량의 고향,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이 소카용 차량으로 개조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수백 대는 좋게 넘는 완성차들이 소카 전용 차량으로 개조되고 있었는데요. 여기 차가 엄청 많은데 지금 차가 여기 지금 총 몇 대나 있는 건가요? 지금 약 700여 대 정도 입고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차에 소카 스티커만 붙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운전석 하단 크래시 패드를 열어 본격적으로 차 속을 헤집어 놓더니 조금은 수상해 보이는 장비 하나를 장착한 거 보이시죠? 알고 보니 이건 이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관제 장비 STS라는 물건으로 앞선 차량 환경, 아니 실험에서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 장비라고 했습니다. 소카 차량으로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이 장비가 장착이 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상관없이 모두들 장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작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차종 상관없이 배터리가 있는 모든 모빌리티에는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부품들로 어떻게 차량 위치를 추적하냐? 지하 주차장의 구조를 떠올리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마치 나사선처럼 차량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아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때 앞서 설명한 관제 장비로부터 이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 차량의 속도와 각도, 흔들림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면 바로 이렇게 자동차의 궤적을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자동차를 보지 않은 채 이 궤적만 보더라도 이 자동차가 어디를 내려가는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으시죠? 이를 전문 용어로 DRGPS라고 하는데, 소카 측에서는 이를 토대로 차량이 대략 지하 몇 층에 위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끝일까요? 차량이 몇 층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한 뒤엔 해당 차량이 그 층에 정확히 어느 구역에 위치했는지도 알아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건 차량 안에 달린 블랙박스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비상 상황에 한해 소카는 관제 센터 쪽의 외부 블랙박스 화면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상한 상황에선 사측에서 직접 영상을 보며 차량이 어떤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관제 장비의 센서와 블랙박스를 이용해 얻는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했는데요. 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회사가 개발 중이라는 차량 침수 위험 탐지 기능으로 블랙박스 스냅샷을 활용해 AI가 주차장 바닥에 침수가 반사되는 등의 침수 징후를 파악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 중이라 했습니다. 현재 소카에는 차량 서비스 이용 전후로 사용자가 차량의 상태를 찍어보내는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와 이를 분석해 차량 손상 여부를 예측하는 AI 모델이 있고, 이를 더 확장해 차량 주변 환경 변화까지 원격으로 관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게 주차장 침수인데, 이 기술을 적용한다면 차량 침수가 일어나기 전 사전 조치가 가능할 것 같죠? 이렇듯 소카의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이라기보다 항상 통신망과 연결된 상태로 차량 내 외부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종의 커넥티드 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싼 돈과 인력을 들여가며 관제 장비를 설치한 게 다 그런 이유겠죠? 그럼 소카는 왜 이런 커넥티드 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역시 돈, 아니 엄청난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IT 기술과 결합한 차량의 미래가 자율주행 혹은 전기차 어쩌고 저쩌고에 달려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당장부터 근미래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그리고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관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설명한 기술들은 사실 쏘카에만 필요한 기술이 아닙니다. 차량 한두 대가 아닌 수십에서 수백 대를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의 경우 개별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꽤 큰 비용과 많은 시간 그리고 인력이 소모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원격으로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 가능한 관제 장비가 내장돼 있다면 당연히 차량 운영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선 인터뷰를 다시 들어볼까요? 이론적으로는 차종 상관없이 배터리가 있는 모든 모빌리티에는 장착이 가능합니다. 차종 상관없이 차종에 상관없는 관제 장비의 장착이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 배달이나 전기 킥보드에 이르기까지 엑셀과 브레이크, 바퀴를 가진 이동수단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설명한 기술들은 사실 쏘카에만 필요한 기술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침수 방지 솔루션은 쏘카뿐 아니라 매년 집중호우 때 뉴스로 뜨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쏘카 차량에 달린 관제 장비와 시스템이 공사장 트럭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들에도 적용된다면 앞서 보신 것처럼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유지 보수를 통해 위험천만한 사고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물류, 공항, 일반 회사 등 차량을 사용하는 그 어느 곳이든 현재 쏘카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실제로 쏘카는 FMS라고 해서 차량 이동 수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솔루션 개념으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작은 관제 장비에 쏘카가 그리는 미래 먹거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셈이죠. 또한 쏘카는 최근 부름 서비스라고 해서 기사를 이용해 이용자가 있는 곳까지 렌터 차량을 배달시켜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차량의 트렌드를 넣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가까운 미래에 기사가 사라지게 된 자율주행의 시대에서 택시와 렌터카의 경계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탁송기사 없이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쏘카가 이용자를 스스로 찾아가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 시대에서 이동수단을 비대면으로 관제하는 건 지금보다 그 중요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은 무인으로 운전하는데 정작 사람이 일일이 그 차량을 유지보수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적 인적 낭비잖아요. 여기서 앞선 실험과 관제 장비 그리고 쏘카존을 떠올려봅시다. 쏘카는 이미 커넥티드카 개념을 완성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선진화되고 무인화된 차량 유지 보수 관제 노하우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쏘카는 앞선 정비 부지를 비롯해 차량을 보관하는 쏘카존이라는 물리적 공간도 확보하고 있죠. 이는 전통적인 택시 회사가 부지를 확보한 채 입출고된 택시 차량을 정비하며 이용자 콜을 처리하는 것처럼 쏘카 또한 관제 장치로 획득한 차량 유지 보수 데이터와 부름 서비스로 얻은 이용 수요 데이터 경험을 밑바탕 삼아 운전의 뒤편에 있는 각종 모빌리티 유지 보수 영역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까운 미래엔 이용자가 집을 나서 목적지에 가는 순간까지 주차, 주유, 관제, 유지 보수 등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하지만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운전 외의 영역을 모두 이 기업이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왜 자꾸 쏘카가 스스로를 단순한 렌터카 기업이라기보다 IT 기술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라 주장하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될 법합니다. 커넥티드 차량과 관제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쏘카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눈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의 시대에서 쏘카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언제나 그렇듯 정답은 시간만이 알려줄 겁니다. 끝.